안녕하세요, 3학년 친구들. 연주쌤과 함께하는 수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화면 색깔이 완전 바뀌었죠? 네, 오늘은 1단원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2단원 평면 도형과는 조금 다르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자, 그럼 교과서 8쪽, 9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책 폈나요? 네, 8쪽, 9쪽에 학생들이 4명이 나오는데 서로 여행을 하면서 탔던 교통수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왼쪽 위에 있는 친구부터 비행기, 그리고 오른쪽에 배, 아래쪽에 기차, 그리고 놀이공원에 열차가 있네요. 여러분들도 교통수단에 탄 사람들을 보고 저기 모두 몇 명일까? 이렇게 궁금해했던 적이 있었나요? 사실은 우리는 생활 속에서 덧셈과 뺄셈을 굉장히 많이 활용해요. 여러분들이 슈퍼나 문구사에 가서 돈을 계산할 때, 거스름돈을 받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게임을 하거나 이렇게 점수 관련해서 계산을 해야 될 때도 꼭 필요하죠. 그래서 덧셈 뺄셈은 생활 속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우리 수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예요. 아마 여러분들 작년에 2학년 때 배웠던 덧셈 뺄셈도 생각이 날 텐데 그때 우리 두 자릿수 덧셈 뺄셈 했었죠. 네, 그때 원리를 떠올려 보면서 오늘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그럼 교과서 10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친구가 2층까지 있는 비행기에 모두 몇 명이 탈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항공사 직원분께서 1층에는 342명, 2층에는 117명이 탈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봐요. 비행기에 모두 몇 명이 탈 수 있는지 어림해 보세요. 라는 문제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꼭 한번 어림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2학년 때도 배웠겠지만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정확한 값을 계산하기 전에 이렇게 어림을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계산을 하고 난 후에도 내가 제대로 계산했는지 확인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 생활 속에서 너 키 얼마야? 나 대략 나 100 얼마야? 너 몸무게 얼마야? 나 한 32kg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누는 대화 속에서도 어림이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자, 우리 그럼 같이 한번 볼게요. 1층에는 342명 있다고 했으니까 어림할 때 대략적으로 맞아요. 300명 정도라고 어림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117명이라고 했으니 100명이라고 사실 어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에 모두 몇 명 정도 탔을까 대략적으로 보았을 때는 약 400명 정도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정확한 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식을 세울 수 있을까요? 잠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먼저 342, 그 다음에 그렇죠. 덧셈입니다. 더하기 117 이렇게 식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선생님 설명 듣고 넘어가지 말고 연필을 꺼내어서 교과서에 하나씩 적어 보면서 같이 선생님 설명을 듣도록 해요. 만약 학교에서 선생님과 같이 공부를 했더라면 선생님이 옆에서 여러분들의 계산 과정도 보고 식 적는 것도 보고 바로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사실은 지금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 그 점이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답답하고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천천히 선생님이 설명할 테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비행기에 모두 몇 명이 탈 수 있는지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을까? 사실은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수 모형으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블럭처럼 생긴 거 기억나죠? 1모형, 10모형, 100모형 이렇게 있었는데 그것을 직접 놓아보면서 계산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방법 2번의 친구들처럼 직접 숫자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지금 교과서 11쪽에 나와 있어요. 우리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교과서 11쪽에 있는 수모형 먼저 같이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화면을 먼저 살펴봐 주세요. 자, 수모형을 먼저 놓아야겠죠. 340 두 개를 놓습니다. 그리고 100모형 하나, 10모형 하나, 1모형 7개를 두고 111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맞아요. 1모형 길이 먼저 계산을 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1모형을 선생님과 같이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맞습니까? 그래서 9가 먼저 나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10모형을 계산을 해야겠죠. 자, 10모형도 같이 한번 세하려 볼까요? 10, 20, 30, 40, 50 이렇게 10모형이 5개가 있어서 50이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100모형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100, 200, 300 그리고 아래쪽에 400 이렇게 100모형이 4개가 되어서 400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방금 세알은 이 10모형들 100모형, 1모형을 모두 더하면 그 값을 알 수가 있겠죠. 9 더하기 50 더하기 400이 되어서 342 더하기 117은 모두 459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렵지 않지요? 그러면 이것을 숫자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수로 식을 적어서 계산을 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앞서 봤던 수모형으로 계산했던 방법을 먼저 화면에 같이 띄워 놓을게요. 1모형 9개, 10모형 50, 100모형 400 기억이 나죠? 자, 그러면 여기 화면에 선생님이 세로식을 띄워 놓았어요. 여러분들이 2학년 때 공부했던 거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이랑 공부를 할 때 선생님이 1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중에서
먼저 계산하라고 했던 자리가 있을 거예요. 바로 맞습니다. 1의 자리였습니다. 1의 자리를 가장 먼저 계산을 해서 아래에 적어줍니다. 그래서 2 더하기 7이 바로 9가 나왔지요. 그 다음으로는 맞아요. 10의 자리였습니다. 자, 10의 자리 4 더하기 1. 그래서 5가 나왔습니다. 1의 자리, 10의 자리 모두 더했으면 마지막으로 남은 그렇죠. 100의 자리를 더해서 적어주면은 세 자리 숫자의 덧셈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두 자릿수에서 숫자 하나만 더 늘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 모형으로도 459 그리고 세로식으로도 459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깜짝 놀랐나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지루해 할까봐 소리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학책 11쪽 중간에 있는 문제 3개를 가지고 왔어요. 선생님 설명을 잠시 멈추어 놓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먼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세 문제를 연필로 한번 직접 풀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푼 것이 맞는지를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서 확인을 하면 여러분들 공부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잠시 멈춰 볼까요? 자, 이제 여러분들 그럼 다 풀었다고 선생님이 믿고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25 더하기 361입니다. 첫 번째 선생님이 맞아요. 1의 자리부터 먼저 계산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 더하기 1은 6. 그 다음에는 맞아요. 10의 자리를 계산을 해줍니다. 2 더하기 6은 8이 나오죠. 사실은 이 수는 80을 의미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 4 더하기 3, 즉 400 더하기 300이란 뜻이에요. 4 더하기 3은 맞습니다. 7. 그래서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 486. 아이고 선생님이 잘못 얘기했네요. 786이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111의 자리 중에서 그렇죠. 1의 자리부터 먼저 계산합니다. 4 더하기 1은 5. 이거는 금방 계산할 수 있죠. 그 다음 10의 자리 6 더하기 3. 6에다가 3을 더하면 그렇죠. 9. 9지만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거는 90이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100의 자리 더해봅니다. 7 더하기 2, 즉 700 더하기 200은 9.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정답은 995였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가 왔는데요. 가로식으로 지금 적혀 있어요. 아, 선생님, 저는 이렇게 잘 못하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이 가로식을 이렇게 세로식으로 바꾸어서 풀어도 괜찮습니다. 세로식이 편한 친구들은 이렇게 직접 적어서 세로식으로 풀면 더욱 편하게 풀 수 있을 거예요. 또는 선생님 저는 가로식으로 풀 수 있어요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풀면 되겠죠. 4 더하기 1 해서 5. 그 다음에 맞아요. 5 더하기 2 해서 7.
70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3 더하기 1. 그래서 4. 475. 이렇게 계산도 가능하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고 그리고 선생님 설명을 듣도록 해요.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에 어른이 282명, 어린이가 105명 탔습니다. 이 비행기에 모두 몇 명이 탔을까요? 자, 그럼 식을 먼저 한번 세워 보아야겠지요. 근데 이런 문장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머리 아파요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무엇을 구하려고 하는지 알면은 훨씬 쉬워요. 자, 이 문제는 우리가 뭘 구해야 하는 거죠? 맞습니다. 모두 몇 명이 탔는지. 그러면은 첫 번째 어른 282, 어린이 105.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쉬워요. 자, 그러면 선생님과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282 더하기 105. 항상 그리고 이렇게 세로식을 적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자릿수에 맞추어서 숫자를 적어줘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1의 자리부터 먼저 계산합니다. 2 더하기 5는 7. 두 번째 10의 자리 8 더하기 0은 맞아요. 그대로 8이죠. 그 다음 마지막 2 더하기 1은 네, 3. 그래서 모두 비행기에 387명이 탔다라고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선생님이 뭐 얘기할지 아는 친구들 있을 텐데 맞아요. 마지막에 몇 명인지 단위를 꼭 적어 주어야 합니다. 알겠죠? 안 적은 친구들은 꼭 교과서에 적도록 합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1단원 덧셈과 뺄셈 첫 시간 공부해 봤는데 잘 이해가 되었나요? 네, 그럼 여러분들 수학 익힘책 5쪽에서부터 7쪽까지 한번 풀어보고 스스로 채점, 빨간 색연필로 맞았는지 틀렸는지도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수학 익힘책 5쪽은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먼저 풀고 뒤에 거를 풀기 바랍니다. 그럼 선생님이랑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